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9,190불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달리 표현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컨센서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한국에 그들의 솔루션과 이더리움 이코시스템 오픈소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 융합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제 국내 대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에 100억 원을 투자를 했었고, 그 외에 제가 정확히 어떤 은행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은 아마도 국민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이더리움 컨센서스 재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 소식이 또 있는데요. 퀀텀이 테스트넷 하드포크를 마치고 오프라인 스테이킹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론에서 말합니다. 저스틴 선이 이야기하기를 트론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테스트를 완료했다. 다가오는 7월 7일 트론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은 트론 4.0의 일부로 정식 출시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보게 되는 다가오는 7월 알트코인들 이벤트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은 시총의 알트코인들은 호재를 재료 삼아가지고 차트로 이제 좀 이쁜 그림을 만든 후에 가격을 펌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막상 이 이벤트가 다가오기 3일 전쯤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 목록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벤트들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치신다,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바이낸스, 진리카, IOST, 트론 등등의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늘입니다.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 이제 비트코인 할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4주년 특별 기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코인 마켓캡에서도 광고를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크립토닷컴의 토큰인 CRO를 스테이킹함으로써 이 비트코인을 50% 할인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 CRO 토큰 스테이킹 후에 여기 행사가 진행되는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구독을 하심으로써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과 거래소가 가입이 연동되는데요. 제 링크를 통해서 앱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저에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에서는 2017년도를 휩쓸었었던 ICO 수익률에 관련된 순위를 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잠깐 보면은 1등은 당연히 이더리움으로서 상승률은 77,800%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네오 5,200%, 체인링크가 4,800%, 에이다 같은 경우 3,300% 등등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 ICO가 있다면 지금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디파이 프로젝트 수익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년쯤 해가지고 디파이 프로젝트의 상승률을 비교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만간에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저 여기 보시면은 페이팔 플러스라는 계정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우리 모든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페이팔의 정식 계정이 아니라 크립토 비트로드의 계정입니다. 악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호응을 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피터 시프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25,000불 절대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25,000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버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속도가 바나나 먹는 시간보다 느리다. 이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 안소니 폼플리아노와 이야기를 할 때도 비트코인보다 바나나를 거래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의 이 바나나에 대한 집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아직도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는 약간 좀 어렵고 거래 속도가 많이 걸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빠르게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용하고 싶다면 말이죠. 아니면 GBTC 같은 걸로 거래 자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도 역시 비트코인을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에 미국 내 좀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기업 부채 역시 급증하고 있다. 금리 추가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가 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준의 시스템 밖에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을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자산은 금과 은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 부동산이죠. 미국 내의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라든지 하와이 쪽에도 골프장이나 휴양시설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와이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갈수록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약간의 좀 고급스러운 그런 요양원 같은 것을 몽땅 짓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고로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바꾸고 있는 블룸버그는 내년까지 금이 강세 전망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S&P 500과 더욱더 그 합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같은 맥락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 검은 차트가 있고 위에 약간 이 불구스름한 차트가 보이시죠? 상관관계를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것인데, 밑에 있는 파란색은 금과 S&P 500, 위에 불구스름한 것은 S&P 500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보시면은 S&P 500과 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같이 함께 폭락을 하면서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나 다시 한번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과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가 결국은 금을 따라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하루빨리 비트코인이 이런 상관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시기면은 비트코인이 불장 가기 위해서는 S&P 500도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떡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나름 존경을 많이 받는 인물이죠.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불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개발한 모델에 의하면은 다음번 불장이 멀지 않았다. 다음번 강세장까지 일단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세장 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전고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해석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전에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엎었죠? 예, 전염병이 비트코인 판을 엎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보고 있는 차트는 이것인데요. 자, 조만간에 비트코인 강세장 이제 한 달 남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안에 파티가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글래스노드가 이제 불장에 관련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을 전해줘서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윌리 우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 해시리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주장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찰스 에드워드라는 분석가가 만든 것으로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이 채굴자들의 네트워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이 즉 항복하는 거 캡슐레이션을 멈추게 되면은 해시리본 차트에서는 그때 매수 시그널을 딱 던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년 비트코인이 14,000불 때까지 상승하기 전, 그리고 올해 $10,000까지 가기 전에도 이 해시리본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2017년 불장 시작되기 전에도 매수 시그널이 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물론 지금 당장 매수 시그널이 뜬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뭔가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며칠 후쯤이면은 매수 시그널이 뜰 것으로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글래스노드, 윌리 우, 그리고 해시리본 이 지표 같은 경우 동시에 조만간에 비트코인 강세가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개의 지표가 겹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극단적인 사건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사건, 블랙스완 이벤트라든 것이 터지게 되면은 미국 증시도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에게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치 불장이라도 준비하듯이 비트코인 10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가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 야, 비트코인 10개 부럽습니다. 돈 진짜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을 조금씩 할 때마다 그 로컬 고점이 있죠. 그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락형 쐐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하락형 쐐기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68%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은 아래로 쭉 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1400불대를 두드렸다가 오히려 두드려 맞고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시 한번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고 다른 분석가들 뉴스BTC의 아유씨 진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200달러와 9300달러 저항 영역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8813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카엘 반데포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 비트코인 시세가 이 8900달러까지 밀렸지만은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사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OKX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9250달러를 일단 뚫어야 된다. 못 뚫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8700, 8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방향성은 조만간에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이 반감기 전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번 반감기 때도 반감기 직후에는 그냥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희말탱이 없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여줬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부터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약세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약세 같은 경우 짧으면은 한 달 내로 마무리가 되면서 강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전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지표들과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및 분석들 공유하기 위해서 광고 시청 그리고 좋아요와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이것을 직업으로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기분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